안녕하세요. 이재영입니다. 오늘은 IT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발주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업무가 좀 바쁜 관계로 동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좀 짬을 내서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동영상이 이제 뭐 생각보다 준비해야 될 게 많아서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주 시간이 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애자일이 확산되면서 발주자들도 프로젝트를 애자일 방식으로 하고 싶어하는 조직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애자일을 제대로 알고 적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말은 애자일이나 혹은 하이브리드라고 그럴듯하게 얘기하면서 실상을 들여다보면 워터폴도 아니고 애자일도 아닌 애드옥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애자일이 추구하려는 애초의 목적, 즉 고객에게 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으면서 또 애자일에 대한 실망감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애자일 방식은 과거 전통적 프로젝트 관행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태동하였으며 프로젝트에서 최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자일이 분명 비즈니스 관점에서 좋은 방법론이지만 과거 관행과는 다른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주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해야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 차원에서 애자일을 알고 적용하시면은 굉장히 잘못 적용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좀 잘 이해하시고 개발팀이나 외주 인력들을 잘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면서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통적 방식인 워터폴보다 애자일이 왜 비즈니스 관점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적 방식인 워터폴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가장 큰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초기 요구사항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출시 지연과 품질 저하를 일으키기 쉽다는 것입니다. 전통적 IT 프로젝트의 특징은 초기에 요구사항을 최대한 도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 계획을 세우죠. 이때 이제 일정과 예산이 요 단계에서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요건 분석과 상세 설계, 구축, 통합 테스트가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IT 프로젝트가 초기에 개략적인 업무 범위와 요구사항은 나오지만 상세한 요건은 초기에 모두 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고객이 가시적으로 제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서는 고객이 제품을 가시적으로 확인하려면 구축 단계나 통합 단계가 돼야지만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서 그 상세한 요건이 추가되거나 변경됨으로써 많은 설계 변경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변경 작업은 최소 30에서 한 100% 가까이, 물론 프로젝트마다 다르지만요, 재작업이 일어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경 작업은 일반적으로 이제 집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테리어 변경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다 만들어 놓은 인테리어를 뒤집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변경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정과 리소스가 필요하게 되고 이것은 비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초반에 일정과 예산이 정해지면은 대체로 이를 변경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 개발팀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일정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품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는요,
아무리 인력을 추가한다고 해도 일정 지연이나 품질 저하를 막기가 어렵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후반부에 인력을 추가하면 오히려 개발 속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후반부에 일정이 밀리면 자원을 추가하면 되지 않냐고 얘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게 단순한 어떤 벽돌 쌓는 일이 아니라서 전후 맥락을 모르면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충원되면은 기존 인력이 새로운 인력을 위하여 업무를 설명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추가됨으로써 진척률이 더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후반부에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프로젝트는 초기에 일정과 예산을 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바로 이 단계에서 보통 일정과 예산을 정하는데, 워터폴 방식은 이 초기에 모든 요구사항을 다 도출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요구사항이 2단계에 나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구사항이 이 통합 테스트나 구축 단계에 나오면서 변경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일정이 지연되거나 품질 저하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발팀의 창의성을 떨어뜨리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전통적 워터폴 방식에서는 구축 및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 설계 변경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전체 일정과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변경을 통제하기 위해서 변경 통제라는 프로세스를 가동합니다. 즉 요거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변경 통제죠. 프로세스를 가동합니다. 여기 적혀 있네요. 요 변경 통제라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가동을 합니다. 즉 과다한 변경을 불허함으로써 프로젝트 일정과 예산을 준수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발팀은 초기에 정한 요건을 변경시키는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변경을 용납하다가는 주어진 일정과 예산을 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초기 요건을 기반으로 설계 및 구축을 해놨는데 다시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IT 개발팀과 일해본 분들이 있다면 제가 말하는 뜻을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객 관점인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제품을 가시적으로 확인하다 보면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요구사항들이 보이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개발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여기서 양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됩니다. 즉 한쪽에서는 변경을 많이 하고 싶어 하고, 한쪽에서는 이를 최대한으로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 그런 게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걷네요. 이 단계죠. 이 단계에서 변경이 많이 발생하면서 결국 고객과 개발팀 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팀과 고객이 상호 협력하기보다는 상호 간에 갈등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쉬운데요. 결국 적당한 선에서 설계 변경을 타협하게 되지만은 결국은 개발팀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발주자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요. 이런 상황에 놓인 개발팀의 엔지니어들이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자유롭게 프로젝트 중간에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요?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은 초기 요구사항 정의 단계에서 발생하기보다는 개발 과정에서 고객과 활발히 소통할 때 발생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고객이 채택하면 일이 늘어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어떤 개발자가 아이디어를 내려고 할까요? 프로젝트 일정과 예산이 고정되고 업무량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엔지니어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개발팀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그들에게 워크로드로, 즉 추가적인 워크로드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에만 이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어떤 프로젝트 환경에서는 주어진 업무량을 처리하는데도 급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개발팀의 창의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좋은 제품도 개발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애자일 방식은 이러한 전통적 프로젝트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즉, 첫 번째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제품 출시가 훨씬 전 방식보다는 빠르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IT 프로젝트가 초기에 개략적인 업무 범위와 요구사항이 나오지만은 상세한 요건은 초기에 모두 도출되기가 어렵다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애자일 방식에서는 개략적인 업무 범위와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초기에 일정과 예산을 정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정의하기 위해서 요건 분석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아키텍처를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의 요건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프로세스 정의 같은 게 필요한 거죠. 애자일에서는 이 단계를 스프린트 제로 혹은 이터레이션 제로라고 합니다. 즉, 이 단계를 스프린트 제로 혹은 이터레이션 제로라고 합니다. 즉, 본격적인 개발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도출된 기능들을 필수냐, 어센셜한 거냐, 혹은 중요, 임포턴트한 거냐, 혹은 선택, 디자이어러블한 거냐, 이런 걸로 그 요구 사항들을 어느 정도 계층화를 합니다. 우선순위화 합니다. 즉 여기서 이제 요구 기능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애자일에서는 이거를 이제 제품 백로그라고 합니다. 이 제품 백로그는 개발팀에서 해야 할 투두 리스트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기능들을 중심으로 스프린트를 진행을 합니다. 즉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기능들을 스프린트 1, 스프린트 2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각 스프린트의 종료 시점에서는 스프린트 리뷰라고 해서 고객에게 이 제품을 보여주고서 그 고객으로부터 그 피드백을 받습니다. 전통적 방식에서는 고객이 제품을 확인하려면 프로젝트 후반부인 구축 단계가 되어야 가능하지만은 이렇게 애자일 방식으로 개발하면은 비록 제품의 일부분이지만은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으로 확인되면서 요구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즉 스프린트 시작 요 시점에서 여기서 이제 피드백을 받고 요 다음 스프린트가 시작하는 요 지점에서 그 고객의 요구 사항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고객 관점에서는 원하는 제품을 빠르게 확인하면서 제품 출시를 점진적으로 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는 아니지만은 중요 기능만을 담긴 제품을 빨리 출시하고 나중에 필요한 기능을 보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업무를 부분적으로 나누어 개발하면은 전체를 통째로 개발하는 워터폴보다 프로젝트 전체 기간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얻는데요.
이게 이제 린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애자일 방식을 사용할 때의 장점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런 방식을 취할 때 발주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애자일은 주어진 일정 및 예산 내에서 고객 가치가 높은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것이지 모든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고객 가치가 높은 요구사항이지 모든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프린트 리뷰 시에 고객에게 제품을 자주 보여주게 되면은 요건이 추가되거나 변경되기 쉽습니다. 이러면 절대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애자일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요구사항의 우선순위화로 해결합니다. 즉, 매 스프린트 계획이 시작되는 요 시점이죠. 요 시점에서 기존에 계획된 요구사항과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요구사항들을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재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정된 제품 백로그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요구사항만을 개발팀의 역량만큼만 뽑아내서 스프린트에서 진행합니다. 즉, 좀 지우고 다시 할게요. 매 스프린트가 시작할 요 시점에서 기존의 요구사항과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요구사항들의 우선순위화를 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거를 반영을 하는데요. 그때 이 개발팀의 역량에 해당하는 만큼만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 애자일 방식에서는 요건이 추가되거나 변경됨으로써 늘어난 업무량이 그대로 개발팀에게 전가되지 않으면서 기존 요구사항과의 우선순위화를 통하여 개발팀에 합당한 양만큼만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 요구사항 중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추가된 중요 요구사항들이 먼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면은 주어진 일정과 예산 내에서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하면서 우선순위가 높은 요구사항만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낮은 것들은 주어진 일정 내에서 개발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워터폴 방식에서는 개발 후반부에 중요한 요구사항이 추가되거나 변경이 일어나면은 프로젝트 일정 내에 반영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개발팀이 기존 업무량이 이미 많은 관계로 그러한 변경을 수용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발팀들이 변경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애자일 방식은 고객이나 개발팀 모두에게 해피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고객은 개발팀과 협력을 통하여 요구사항을 좀 더 발전시키면서 중요한 것들을 반영할 수가 있고요. 개발팀 또한 과도한 그 워크로드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들과 고객을 협력을 하면서 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프로젝트 규모가 크다 그러면은 애자일에서는 이 프로젝트 규모가 크면은요, 이 요건 분석 단계와 이 스프린트 개발 단계죠. 스프린트 개발 단계를 별도의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초기에 요구사항을 정의해서 2단계에서 일정과 예산을 수립하면은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요건 분석을 해야지만 정확한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규모가 추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프로젝트는 상관없는데요. 큰 프로젝트는 이 요건 분석과 이 스프린트 개발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정리해서 애자일 프로젝트 관리의 목표를 정의하면은 이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이 전통적 우리가 프로젝트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관리 목표를 가져갑니다. 즉 초기 요구 범위를 만족하는 거죠. 오리지널 스코프, 그 다음에 일정, 그 다음에 버짓, 그 다음에 퀄리티. 이 네 가지를 충족하는 것을 프로젝트 관리의 목표로 삼고 있지만은 애자일에서는
이 오리지널 스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커스터머 밸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기의 어떤 요구 범위를 다 완성했습니다. 초기의 요구 범위나 일정을 준수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고객이 별로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다거나 제품이 비즈니스 측면에서 가치가 없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기 스코프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주기적으로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커스터머에게 밸류를 높이는 요구사항을 개발팀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개발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계획인 초기 일정을 준수하는 것보다는요,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서 그 필요한 시점이죠. 타임 투 마켓을 이것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자일 개발팀들은 처음에 이 프로젝트가 1년짜리에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비즈니스 상황이 예를 들어서 8개월로 좁혀진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개발팀들은 적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이 좁혀진다고 해서 무조건 뭐 그 초기 스콥을 준수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일정이 좁혀진 만큼 우선순위가 높은 요구사항들을 개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이나 뭐 그 범위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 품질을 애자일에서는 희생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전통적인 프로젝트에서는 스콥이 늘어나게 되면은 품질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애자일에서는 일정 수준의 품질은 확보를 하고 오히려 그 범위를 조정을 합니다. 즉 일정과 비용에 맞춰서 상세 요구사항을 조정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애자일 프로젝트 관리에서 가져가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애자일 개발 방식을 비교하면은 이렇습니다. 자, 요구사항 도출 관점에서는 전통적인 우리 워터펄 방식은 초기에 상세 요구사항을 도출하도록 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자일 방식에서는 초기에 최대한 개략적인 어떤 요구사항을 뽑습니다. 물론 상세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뽑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인 어떤 상세 요구사항을 도출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제품 출시는 그 워터펄로 지원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서 요구의 어떤 변경으로 인해서 지연이 굉장히 발생하기 쉽고 아울러 품질도 저하되기 쉬운데 애자일 방식에서는 부분적인 출시가 가능하면서 품질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계획 수립 관점에서 보면은요, 전통적인 방식은 초기에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상세한 어떤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반면에 애자일에서는 개략적인 어떤 전체 일정과 주기적인 상세 계획, 즉 스프린트 계획을 가져갑니다. 애자일에서 왜 미리 상세 계획을 수립하지 않냐면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요건이 변경되고 거기에 따라서 상세 일정 계획도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해봤자 그거는 굉장히 낭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 참여 측면에서 보면은요. 전통적인 워터폴 방식은 개발 기간 동안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참여합니다. 초기 단계와 마지막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애자일 방식에서는 이 제품 책임자라는 분을 선정을 하고 이 사람이 개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책임자가 개발팀에게 어떤 사용자를 대표해서 요구사항을 확실하게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또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개발팀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요. 개발팀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제품 책임자가 훨씬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주자들이 애자일 프로젝트를 할 적에는 제품 책임자를 선정하고 이분들이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주관리 측면에서는요.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과도한 업무 할당과 창의성을 저하시키는데요. 애자일 방식에서는 적절한 업무 조정을 통해서 개발팀 고객과 협력하게 하는
동기부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목표는 초기 계획을 준수하는 플랜 드리븐 방식을 취하게 되고, 애자일 방식에서는 커스터머 밸류를 향상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오늘 동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자일을 활용하면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